안녕하세요. 부자남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의 답을 3초 안에 말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최대로 얼마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 두 번째, 내가 지금 최대로 살 수 있는 집의 집값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3초 드립니다. 3, 2, 1. 답을 말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위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낮은 금리로 가장 높은 한도까지 받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요?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종류는 보금자리론 대출,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이 되겠네요. 다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해당 대출들을 받으시기 위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전입 및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전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만 이런 대출들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정부기금 대출이 아닌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최근 완화된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활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조건이 상이하나 이 금융권에서는 보통의 경우에 실거주가 아닌 전입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눈을 넓히셔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두드려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각각 대출별 대출 한도는 보금자리론이 3.6억 원,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 2억 원, 그리고 적격 대출이 5억 원, 정부기금 대출이 아닌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보통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적격 대출, 서민실수요자 요건 주택담보대출 순으로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받기 위해선 실수요자 요건 또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정부기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앞서 말씀드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고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인 LTV 70%, 3.6억 원 내에서 대출을 병행해서 받게 됩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일정 금액을 먼저 승인을 받고 부족한 금액은 보금자리론에서 비교적 높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더 받아서 두 대출의 합이 보금자리론의 최대 한도였던 3.6억 원 이내가 되도록 대출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액은 보통 KB 시세의 일반 평균가 그리고 매매가 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요. 최대 대출 한도인 LTV 70%를 적용받기 위해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정부기금 대출에서 말하는 실수요자 요건은 우선 구입용도이면서 본권 내에는 무주택이셔야 하고요.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셔야 하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의 장점은 실수요자 요건을 갖춘다면 규제지역에서도 낮은 금리와 함께 최대 LTV 70% 한도까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조건과 주택가액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적격 대출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적격 대출은 연소득 조건이 없고 담보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대출 한도인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LTV 조건은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지역인 경우에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주택자라도 대출을 받은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신다는 서약을 하시면 동일하게 정부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 이게 어마무시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금 대출이 아닌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완화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활용하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별, 주택가액별로 LTV 한도가 다 상이하나 일정 요건을 갖추신다면 최대 LTV 70%,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정부기금 대출에서 말하는 실수요자 요건과는 조금 다른데요. 우선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수준이 부부 합산 연간 0.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생애 최초이시면 1억 원 미만을 말하며 주택가액은 최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 대출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정부기금 대출을 설명하는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서민 실수요자 요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꿀팁들 나갑니다. 여러분, 대출 레버리지를 최대로 잘 활용한다는 것은 주택가액 총액 중 현금의 비율이 적고 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경우에 가장 잘 활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표를 보신다면 최고로 대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어느 지역 및 어느 금액대의 주택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쉽죠? 맞습니다.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셔서 LTV 70%인 3.5억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최대로 대출을 잘 활용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는 DSR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걱정도 덜 수가 있으니 최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신청하시는 시점에만 무주택인 것이 확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조건만 갖추신다면 이 완화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의 대출을 활용하셔서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꿀팁이죠? 또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요건 대출의 한 가지 최대 장점은 앞서 대출의 종류를 말씀드릴 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일부 1금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에 실거주가 아닌 전입 조건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나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큰 차이입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실거주해야 한다는 것과 실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확 넓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조건을 개인적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재개발 지역의 노후된 빌라나 지방의 아파트에 투자하실 때 사용하신다면 가장 큰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이 대출이 가능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출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주택들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즉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두르세요. 어디 은행이 실거주 요건 없이 대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간마저도 규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은행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 여러 금융기관들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러시면 분명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LTV, DTI, DSR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린 DSR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수요자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들을 활용해서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까지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최대 한도로 받았는데도 금액이 부족하다 하시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더 받아서 이렇게 채워야 되겠죠. 때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신용대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신용대출은 연봉 이하, 최대 1억 원 이하로 줄이는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한도를 최고 5천만 원 이하로 축소하도록 금융기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신용대출은 최대 연봉의 2배까지 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최대 연봉 이하 그리고 1억 원 이하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한도도 높게 나왔었고 금리 조건이 좋을 때 대출을 받으셨을 겁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는 신규로 대출을
받으실 때에만 적용이 되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을 연장하실 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기존에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상환을 하시거나 해지를 하지 마시고요. 연장을 계속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최대 한도 및 최대 대출 한도를 받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신용대출 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를 활용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의 집값을 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산수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주택가액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길죠?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에다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을 더한 금액을 100% 빼기 적용돼야 하는 LTV 그 비율을 뺀 비율을 나누면 그것이 집값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상품들 중에서 정부기금 대출이 아닌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요건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보면 LTV가 70%가 적용되죠. 그래서 LTV 70%를 계산식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신용대출 한도를 더한 다음에 0.3, 즉 30%로 나누게 되면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최대치의 집값이 나오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그 집값의 70%가 최대 대출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 수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와 매물 가격의 최대치까지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서민실수요자 조건을 보니 나의 LTV가 60%다 라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값의 60%를 계산하면 최대 대출 한도가 나오는 거고요. 우선 확정해야 하는 값은 현재 내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연봉이 얼마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내가 최대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KB 시세, 일반 평균가와 매매가 중에 적은 금액을 말하고요. KB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탁감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규모의 실거래가를 참고한 감정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확한 집값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을 가늠해 보시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금 1억 원이 있는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가액 5억 원 이하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고 최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조정대상 지역의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므로 LTV는 7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억 더하기 5천만 원을 0.3으로 나누면 5억 원, 즉 현금이 1억이 있으시고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최대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이 5억 원의 70%인 3.5억 원, 즉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매우 쉽죠? 물론 금융기관별 대출 세부 조건이 다 상이하고 연봉이 너무 낮거나 개인별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DTI 조건에서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이 있거나 주택가액이 6억 원 이상을 넘는 경우에는 DSR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대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대략 예상해 보시는 정도로만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본인의 대출 금액을 예상해보고 본인이 살 수 있는 집값의 최대치를 계산해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때에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꼭 이해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내 집 마련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대출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면 네, 더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최대치로 최대한 더 많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급격한 집값의 상승으로 규제 지역에서도 LTV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6억 원 이하의 집이
서울 내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수도권 내에서도 빠르게 소진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이 있는 이런 대출 상품이 규제로 인해서 언제 막히거나 축소가 될지 알 수가 없고 금리 조건도 시간을 지체할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택 매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계약을 하시고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현금이 많을수록 더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강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본인의 능력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더 받으셔서 최대한 더 비싸고 더 비교적 더 상급지에 입지가 좋은 집을 사셔서 갈아타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얼만큼 더 받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보셔서 잘 숙지하셨다가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